34요. 어렸을 때부터 난 눈이 좀 달라. 우리 예뻐도 뒤에 살이 먼저 나면 넌 눈이 아까 긴 생머리에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이 가슴한 여자라면 넌 맘이 아까 허리는 너무 다른데 이렇게 커 만든 바지를 찢기 너무 힘들어. Oh yeah 우리 shake that 우리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Oh yeah shake that 우리 널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좋니 네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릴 때를 못하겠니. 어머니는 군이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가 아냐 맘만 예뻐서도 여자가 아냐 난 하나가 더 있어. 앉아있을 땐 알 수가 없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 난 끝에서야 girl 허리는 너무 가는데 이코 만든 바지를 찢기 너무 힘들어. Oh yeah shake that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Oh yeah shake that come on 널 어쩌면 좋니 널 어쩌면 좋니 네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릴 때를 못하겠니. 어머니는 군이 도대체 어떻게 너를 이렇게 키우셔. Bring it down. 뉴스킨 코리아 컨벤션 신규 팀 엘리트 분들입니다. 뉴팀 엘리트 김용상, 권복수. 시민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인라인 파이팅! 네, 백만장자 팀 엘리트 김용상 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 앞전 강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조금 주눅이 들 것 같은데, 아까 강원리 씨가 얘기했죠? 나는 나니까. 자, 여러분들 혹시 제 강의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 20살 살아가지고요 별로 강의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마넥스 강의는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사업 강의라든가 성공 스토리를 거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조그만큼 했는데 제가 무대 체질이 아니라서 별로 서고 싶지 않은데 강병훈 사장님이 전화 딱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오케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가장 친형제처럼 지내는 분이 바로 강병훈 사장님이십니다. 이한숙 사장님하고 저는 LY 동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리더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합니다. 그래서 에이스에 오면은 왠지 제가 처음에 뉴스킨 사업할 적에 그 느낌 그대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뉴스킨 에이스들이 모두 모여있는 게 에이스 그룹 맞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무엇을 강의할까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하다가 살이 많이 빠져 1kg 빠졌어요.
아니 한 달 전에 솔직히 강의 요청받고 진짜 살이 빠졌어요. 아니 어떤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하고 내가 공감이 할까 그랬는데 결국은 나의 솔직한 얘기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컴퓨터도 잘 못 다루고요. 그냥 기억도 잘 안 나고 하니까 그냥 순서대로 내게 있는 내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하나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빼앗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일단 내한테 관계되는 모든 것이 싫습니다. 왜 꿈을 빼앗겨 버렸냐면요, 나중에 커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축구 선수가 꿈이었고 축구를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대로 했습니다. 대구에서 혹시 청구 중고등학교가 대구에서 축구를 잘했습니다. 거기 같은 멤버였는데 변병주가 저희 선배였고요. 최순호가 그때 같이 뛰었습니다. 제 포지션은 골키퍼였습니다. 대구에서 다이빙 제일 잘한다. 아니 소문 났을 정도로 그러니까 열심히 축구를 하고 축구가 꿈이다 보니까 축구할 때는 뭐든지 잘했습니다. 시키는 공부도 잘하고 다 잘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버님이 워낙 가난하게 사셨던가 봐요. 어릴 때는 집안이 가난하다 이런 거 몰랐어요. 우리 때는 60년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부잣집 애들은 좀 쌀밥에 운동화 신고 우리는 약간 보리밥에 고무신 신고 그 차이였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루 세 끼 먹는 거는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가난한지 어쩐지는 몰랐어요. 근데 막상 내가 중학교 가서 축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축구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합숙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뒤에 뒷돈을 대주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결정하시길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야야 축구 선수 되면 전부 다 깡패들이나 하는 거다. 너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그냥 돈이나 벌어라. 그래서 저는 축구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모든 게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어린 마음에 어느 정도 고등학교 갔을 때부터 집이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온통 돈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던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 되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유스킨이 가르쳐줬더라면 돈 잘 벌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학창 시절의 꿈은 없어지고 내가 했던 행동은 학교 수업보다는 월담해가지고 축구 시합장에 가 있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였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출석을 부릅니다. 제 이름부터 가장 먼저 부릅니다. 선생님이 김용상. 네 하면은 저는 출석. 대답 안 하면은 저만 결석입니다. 그러니까 늘 운동장에 가서 살았어요. 자,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제가 형을 따라가지고 음악에 묻히기 시작합니다. 말이 좋아 음악이지 옛날에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비하하는 발언으로 빈대떡 장사라고 그랬습니다. 빈대떡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없는 LP판을 이렇게 약간 낮춰서 빈대떡 장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음악을 좋아했고 나 역시 형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한번 가봤더니 제가 운영하던 레코드 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골동품처럼. 모래내 시장 입구에, 서울 모래내 시장 아시죠? 그 입구에 황제 음악사라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10년 가까이 음악에서 묻혀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음악에 묻혀 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잊어버려요. 그때 하루에 얼마를 벌었나는 직업 돈으로 하루에 30만 원 이상 벌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돈에 묻혀서 아침에 9시, 8시에서 출근하면은요, 거의 밤 12시까지 음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날의 날씨가 제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근, 퇴근, 낮에 그 날씨에 따라서 음악을 다 맞춰서 틀어줍니다. 지나가시는 분들 다 들어와요. 그러면 제품을 권해주면 사가지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돈에 한이 맺히다 보니까 놀 줄을 몰랐어요. 전혀 놀 줄 몰랐어요. 그냥 오로지 돈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나오는 대로 모으고, 하여튼 쓰는 건 없었습니다. 먹고 자는 거 외에는 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데 집사람이 참 불쌍했었던 것 같아요. 돈만 모을 줄 알지 놀러 갈 줄 모르니까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나와서 밤 12시. 나는 오로지 돈을 모아서 나중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나중에 뭘 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돈에 의해서 피해보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돈에 열심히 매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혹시 음악 좋아하시는 분 많죠? 제가 제일 처음 좋아했던 음악이 뭐였나 하면은 헤비메탈이었습니다. 깨고 부시는 음악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좀 식상해지면은 어디로 넘어가나 하면은요, 하드락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또 실증 나니까 어디로 넘어가는가 봤더니 클래식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식 열심히 심취해서 듣다가 나중에 포크송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 정세는 뭐가 제일 많나면 뽕짝이 최고예요. 네 박자. 진짜 음악이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뽕짝이더라고요. 그래서 93년도까지 나온 음악은 제 머릿속에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이 자켓이 어떻게 생겼고 맷집이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근데 93년도 이후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한 10평 조금 더 넘는 데서 사람이 10년 가까이 갇혀서 살다니까 깝깝성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이제는 좀 더 큰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욕심을 냅니다. 생긴 해보지도 않았던 식당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대구로 내려가가지고. 저는 그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학교를 다 나왔지만은 서울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서울에 여러분들 지하에 식당 많지요? 대답 없는 여러분. 참고로 제 1대 스폰서가 조기철 사장님입니다. 조기철 사장님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잘 삐집니다. 엄청 잘 삐집니다. 진짜 이게 딱 어느 순간에 강의하다가도 호응 없잖아요. 눈빛이 딱 달라집니다. 바로 표시납니다, 얼굴에.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복제 사업인가요? 뉴스킨 사업 복제 사업 아닌가요? 그래서 조기철 사장이 잘 삐지기 때문에 저도 스폰서를 그대로 복제하잖아요. 저는 한자 더 붙습니다. 앞에 더자가 붙습니다. 더 잘 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끄집어내시려면 호응 잘 해주시면 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호응만 잘 해주시면 제가 미쳐서 날뜁니다. 호응 안 해주니까 또 잊어버렸잖아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대구 내려가서 식당이라는 데를 저는 처음 했는데요. 아무 경험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문제는 서울은 지하 식당이 굉장히 많고 성행을 하는데 대구 갔더니요, 저 몰랐어요. 지하에 식당이 없어요. 상권 형성이 1층에는 식당이 되는 지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10년 동안 버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못 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밤낮없이 뛰어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렸어요. 올리고 또다시 욕심을 냅니다. 전국 체인 중에 대구 경북 지역 체인을 내가 맡겠다 해서 그 체인을 돈 주고 삽니다. 사고 나서 가게 수표 남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재료들이 외상으로 가져가고 나는 가게 수표를 결제해주고 본사에다가 회수가 안 되니까 부도가 나겠죠. 그래서 10년 동안 쇠가 만발이 빠지게 벌은 돈을요 10개월 만에 톡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그때부터 모든 경제권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요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자기 말만 들었으면 편하게 발 뻗고 잘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 모래내 쪽에 그 녹번동 쪽에 변두리 쪽에 빌딩 건물이 한 3, 4층짜리가 내가 갖고 있던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가격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거를 사자. 그러고 당신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한 1년 정도 쉬고 우리 월세만 받아 먹으면서 좀 있어 보자. 그랬더니 이 성격상 쉬는 걸 못합니다. 놀면 죽는 줄 알아요. 지금도 그래요. 일은 하나도 안 해도 사무실 나와야 됩니다. 사무실 나와서 놀아도 놀아요. 그렇게 해서 단 10년 벌은 돈을 10개월 만에 날리고 갈 곳이 없어서 찾아간 곳이 충북 제천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천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제천에서 20년 살면서 무지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천에 가가지고 슈퍼라는 걸 또 하기 시작합니다. 슈퍼마켓을. 그러니까 제가 망해도 부자가 망하면 뭐 3년 먹을 거 있다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싹 긁어 모으니까 그때 당시에 1억이라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동네니까 아파트 32평짜리 하나 하고 상가를 하나 사겠더라고요. 웃기죠? 그때가 94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94년대 사가지고 슈퍼마켓을 하는데 진짜 새벽에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장 가가지고 야채 띄어가지고 진열해서 팔고 진짜 이거는 노동, 중노동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돈을 괜찮게 돼요. 되는데 문제는 여름날 제가 새벽장 보고 오면은 잠깐 쉬어다니까 집에 가서 눈 한숨 붙이고 딱 나오는데 저 밑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데 나는 웬 거지가 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이 온 얼굴에 떼꼬장물 쫄쫄쫄 흘리면서 옷은 완전히 막 흙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가난했던 기억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라서 도저히 다른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슈퍼 넘기고 내가 다른 거 할게. 뭐 할 건데? 아니, 뭐라도 하면 되지. 그랬더니 절대 못 팔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말을 또 어깁니다. 몰래 새벽장 가갖고 중앙아파트에 슈퍼 하실 분 좀 수소문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왔더라고요. 바로 계약해갖고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하는 말이 아침에 이제 슈퍼 나가려고 그러다가 안 나가도 된다고 그랬더니 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줬으니까 안 나가도 된다. 그날 또 싸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게 배운 도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레코드, 여러분들 길보드 아세요? 최신가요? 최신 팝송 모아가지고 이게 그 하나로 묶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불법 테이프를 제가 유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공장에서 받아다가 제천에서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데를 가는데 하루에 제가 테이프가 1000개를 팔았던 것 같아요. 다니면서 저는 레코드 샵을 했으니까 레코드 샵을 하는 사람들이 심리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주면서 거의 하루에 1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 갔다 오다 보니까 보통 밤에 10시, 11시 돼야 집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또 새벽같이 나갑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좀 있었으면 말이 씨가 되더라고요. 말이 씨가 돼요. 그래서 2년 동안의 휴식이 뭐였가 하면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수술을 받고 재활을 통해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될 때가 2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됩니다. 이때 얻은 교육, 절대 섣불리 상상하고 말하지 않는다 했어요. 제가 어떻게 교통사고를 났나 하면요, 백부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삐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동쯤에서 삐삐 연락을 받고 집사람한테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고, 내가 백분이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막바로 경남 함양을 갔다가 문상을 하고 올게. 그러고 갔습니다. 갔더니 아버지 형제간이 13남매입니다. 사촌 떼거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꼴찌에서 2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촌들 중에 제가 거의 막내에 속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다 형님들이 뭐 장지에 와 있고 상갓집에 와 있으니까 막내가 거의 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형님들 수발해주고, 아침에 이제 장지로 가서 석관이길래 석관 옮기고, 그래서 봉분까지 다 하고 딱 내려올 때는 하나도 안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톤 화물차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30분 지나니까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졸리면은 갓길에 차 대놓고 눈 붙이고 좀 자다가 또 눈 떨어지면 가고, 또다시 졸리면 차 대놓고 눈 떨어지면 가고, 3번째 정도 졸리니까 차 대는 것조차 귀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대면은 다른 차가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되는 정도니까 조금만 넓은 길 나오면은 내가 차를 대놓고 쉬리라 한 게 핸들대 잡고 잤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좌로 굽은 도로를 직진으로 간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이에요. 쿵 하는데 아, 사고 났구나. 중앙선 넘어서 남의 차만 박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했는데 꿈속에서 집제만 탄 바이크등에 제 가슴을 누르는 거예요. 너무 숨이 막혀갖고 고함을 지르면서 눈을 딱 뜨니까 5m 밑에 옹벽에 그대로 내려 꽂혀가지고요, 제가 차 안에 오징어가 됐습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때 1톤 화물이니까 앞에가 없잖아요. 핸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제 얼굴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경은 어디 갔는지 없고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낮에 한 2시 반, 3시 정도 됐던 김천 쪽에서 그랬어요. 김천 쪽에서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피가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운이 좋았던 게 제가 8월달로 기억을 합니다. 8월달에 95년도 8월달에 논에 일하시던 분이 신고해줘서 살았어요. 인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끔찍했죠. 밤에 그랬으면 저는 과다출혈로 죽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9 구조대가 왔는데도 이게 차에 짐이 워낙 많이 실려 있으니까 4.5톤 갖고 끌어내지를 못해요. 10몇 톤짜리가 와서 끄집어내고 앞뒤로 차가 땡기고 중간에 위에 있죠. 천장을 용접기로 뚫어가 제가 위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딱 119 구조대에 누워있는데 여러분들 피가 나가지고요, 물이 찬 것처럼 귀에 찰랑찰랑합니다. 이게 누워있는데 이게 푹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바로 실려가서 바로 응급수술 받고 병원의 의사분이 쇼크사 1번 직전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출혈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구조될 때까지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동네 분들이 다 와가지고 지혈해주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였습니다. 관절만 괜찮아라. 웃기죠? 팔 다 만져보고요, 양쪽 다리 다 만져봤는데 오른쪽 다리가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차라리 뼈가 부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 딱 갔더니 여러분들 이게 설계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관절 뚜껑 부분, 이게 비스켓 동그란 비스켓 때리면 그냥 박살이 나잖아요. 그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제가 지금 이 눈 바로 밑에 이 밑으로는 다 만든 얼굴입니다.
핸들이 치고 올라와서 때리는 바람에 기술 참 좋죠. 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는데 이게 코가 한번 문드러지니까 순하게 바뀌더라고요. 콧대가 매부리 코처럼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딱 봤을 때 말 안 하고 있으면요 굉장히 말 붙이기도 힘든 정도의 쌀쌀맞은 얼굴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게 문드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붕대를 감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연락이 한 달도 안 되는 거예요. 대구 어머니한테 연락했더니 벌써 상가집에 가 있으면 연락 안 되죠. 집사람한테 병원에서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집사람도 친구 모친이 돌아가가지고 상가집에 가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상가집에 연락해서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붕대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귀로는 목소리를 아니까 사람 목소리만 갖고 누가 왔다 간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는 김천병원에서 수술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를 어디서 수술했나 하면은 지금 삼성 라이온즈 주치 야구단이죠. 그 3등 로타리에 있거든요. 대구에. 그분이 제 다리를 수술하셨어요. 수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공관절 넣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관절염 생겨가지고 인공관절 넣는 거는요 다리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계고는요 인공관절을 넣어버리잖아요. 평생 이렇게 댕겨야 됩니다. 이게 굽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놓으라고 얘기했어요. 돈은 내 돈 드니까 의사 선생님은 하는 데까지 일단 해주시라고. 2차, 3차를 가더라도 내 거 가고 해주세요. 그래서 제 고집을 못 꺾고 했어요. 딱 수술하고 나서 마지막 끝나고 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평생 90도 이상 굽지 않을 것이다. 평생 당신은 이제 축구도 못하고 그냥 90도 이상 안 굽으니까 그거 감안하라고. 그래서 바로 장애 진단을 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의사 참 나쁜 사람이라고. 아예 싹을 끊어버린 거예요. 못 굽힌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수술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만약에 이게 90도 이상 굽지 않는다면 평생 쩔뚝거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럼 내가 할 일이 많지가 않겠더라고요. 아까 전에 강원래 씨도 얘기했죠. 사회들이 보는 시선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에서 이 통기부스 해가지고요. 다리를 매달아 놓고 대소변 다 받아냅니다. 지금도 이쪽 오른쪽 다리에 굵기가 왼쪽 다리보다 가릅니다. 20년 가까이 됐는데 돌아오지도 않아요. 이게 그 정도로 사람 근육이 한번 손질되면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부터 이제 오만 잡생각이 다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는 말이 그때 느꼈어요. 사람 몸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계급 본능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 제가 붕대 막 싸매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야, 장가가고 나서 사고 나서 천만다행이다. 얼굴이 완전히 작살난 줄 알았나 봐요. 붕대를 감아놓으니까. 그러니까 흉측한 얼굴로는 장가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사고 나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웃기시더라고. 근데 저는 하루하루가 말라갑니다. 달라고 난다는가 말라가 잘나가나 못 날라면 못 날거나 살살자 고생이요
그 자리에 청춘이라 여nom 희생만이 아니냐 해 그때 당시에요. 이게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 가사가 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부모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 원망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러지? 살다가 힘만 들면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조금만 돈만 많았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부모 원망이 계속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더 아픕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느냐. 그래서 이 노래가, 아까 엄해라는 노래가, 제가 진짜 어디 가서 울고 싶으면요, 노래방 가서 이 틀어놓고 웁니다. 그럼 조금은 시원해져요. 왜? 잘나면 못난 게 내 탓이 아니고 부모 탓으로 자꾸 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못 사니까, 나의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 그게 너무나 가슴에 맞히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제가 병원에서 2년 동안 병원 생활하는데 중간에 이 기회라는 놈이 찾아오는데 이게 화려한 날개시수가 안 오더라고요. 기회가 여러분들 혹시 화려한 날개시수로 하고 하면 여러분 다 받아들이겠죠. 최악일 때 제가 부모 원망하고 병원에 누워있어서 교통사고를 제가 개인적으로 냈기 때문에 의료보험 그때 혜택이 하나도 안 돼요. 일반으로 다 했었어요. 병원비 무지하게 들어갔고요. 그 상황에서 자연이란 분이 와가지고 처남 태어나면 뭐 할 건데 뭐라도 좀 먹고 살아야죠. 그랬더니 처남 성격에 딱 맞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뭔데요? 얘기했더니 유스킨이라는 게 한국에 들어오는데 처남 성격에 맞을 것 같고 처남이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턱 내자도 몰랐고 다단계 다자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 알았던 거는 그때 당시에 재팬나이프라는 자석료 하던 사람들이 집안 말아먹는 건 알았어요. 누구 밑에 누구 가입시키고 누구 들어가서 집안 친인척들 돈 다 갖다 놓고 말아먹는 걸 저는 기억을 했거든요. 그거라고 딱 착각을 했습니다. 안 할래? 내 얘기나 하지요. 내가 지금 병원에서 남의 돈으로 병원 생활을 하고 있고 나가면 빚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그게 내가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나는 못합니다. 내 얘기나 하십시오. 계속 와서 내한테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듣지도 않았습니다. 안 들었는데 미국에서 뭘 갖고 왔나 하면 자기 스폰서한테 라이프팩하고 오메가하고 본포뮬러 3개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처남 이거 먹어봐라. 알겠어요. 그리고는 제가 머릿속에 뭐가 있었나요? 피라미드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피라미드 회사의 제품은 값어치는 요따마탄데 이만큼 불려서 가격 받는 거니까 별 볼 일 없는 제품일 거야. 그리고 사물 안에 넣어놓고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병원 병실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매일에. 처남 제품 잘 먹고 있나? 네,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전화 옵니다. 처남 잘 먹고 있어? 아니 잘 먹고 있다니까요. 왜요? 또 중간에 전화 옵니다. 한 4번 잘 먹는다고 그랬더니 똑같은 걸 또 갖고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처남 잘 먹는다면서. 그래서요? 그 한 달 문이거든? 깝깝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먹고 그대로 사문 안에 뒀는데
사무라는 넣어주려 하더라고요. 아니 놔두라고. 간호사 오면 시킬 테니까 놔두라고. 그러니까 뭐 간호사한테 시킬 거 있냐. 자기가 넣어준다고 딱 여는 순간 딱 인상이 바뀌더라고요. 자, 여러분 건강식품을 저처럼 싹싹 빌고 먹어본 사람 있으십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싹싹 빌고 먹었어요. 이제 먹을게. 그래서 이제 먹을 때마다 투덜거립니다. 진짜 값어치도 없는 피라미드 회사 제품을 내가 먹어야 되냐. 궁시렁궁시렁궁시렁 계속 먹습니다. 그럼 옆에 이제 병실에 제가 5인실 있었거든요. 4병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김영 먹는 게 뭐요? 아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뭔데요? 아 피라미드 회사 제품인데 내가 마지못해 먹고 있으니까 신경들 끄시오. 그랬더니 아니야 김영 진짜 먹는 게 뭐냐 이러더라고. 아니 그냥 건강식품이라고. 왜요? 이랬더니 얼굴에 피멍 드는 게 빨리 없어진대요. 완전히 괴물 같았거든요. 저는 몰라요. 거울도 안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피멍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도 또 갖다 달라 하더라고요. 내가 3번 말렸습니다. 먹지 말으라고. 돈 낭비하는 거라고 먹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먹고 싶어 한다고 계속 갖다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맹한테 연락해가지고 병실에 나 말고 4사람인데 다 먹고 싶어 하니까 좀 갖다 주세요. 와서 굉장히 비싸게 받았더라고요. 내한테 2달치 준 거 있잖아요. 본전 뽑고도 남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보름 만에 한다는 소리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가 좋은데요?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가 좋은데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김영 우리 요즘에 밤마다 잠이 안 하고 고스톱 안 치냐 이라대. 고스톱 치지. 그리고 우리가 뭐 통닭 시켜 먹고 이러는데 아침에 우리가 아침을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스톱 치고 병원에 있으면은요 아침 거의 안 먹습니다. 점심때 돼야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 나서 어느 날부터 우리가 아침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되게 웃긴다. 그래서 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명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는 사업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저거만 갖다 주라. 성분표만 좀 갖다 주라. 그랬더니 성분표 없대요. 미국에서 갖고 와서. 그래서 알아서 어떻게든 갖고 와라. 알아서 갖고 오라 했더니 대충 저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대체약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네트워크라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걸 그래프를 그려주면서 우리 매일이 이 얘기를 했던 게 아니고요. 호주 교포 스폰서더라고요. 그분이 와가지고 똑같은 동그라미를 그리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동그라미 그리는 걸 멈추고 돈 버는 방법이 당신이 지금까지 돈 벌었을 때 어떻게 벌었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하루에 8시간, 12시간 투자해가지고 내가 일할 때만 돈 벌었다. 내 혼자 열심히 벌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정주영 회장이 살아계셨거든요. 정주영 씨는 돈 버는 시간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물었더니 그 해답을 알면은 당신이 네트워크 하지 말라고 할 거다 가버리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답을 찾으라 이러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고스톱도 안 치고요. 머릿속에 계속 그 시간만 뱅뱅뱅 돌아가지고 아침에 삐삐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씨의 돈 버는 시간은 현대 직원들 곱하기 8시간이 정주영 씨가 돈을 버는 시간이라고 그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머리가 깨집니다. 그러면 돈 버는 방법이 과연 이 네트워크 말고도 있을까? 없더라고요. 내가 그때 당시에 처한 상황에서는 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공부를 그때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합니다. 하고 제가 찾아갔던 장소가 어디였나 하면은요, 우리 자연이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목발 짚고 움직일 때쯤 병원에 잠깐 매출 허가를 받아가지고 목발 짚고 세미나 장소를 갑니다. 거기가 어디였나 하면 대구 상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용섭 사장님 혹시 아세요? 김정수 사장님 일대 파트너입니다. 그분 사무실을 내가 목발 짚고 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주더라고요. 내용도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냥 웅성웅성하고 사람 바글바글한 거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매형이요, 등록해준다고 분명히 서류를 갖고 갔었거든요. 서류 갖고 갔는데 내가 나중에 퇴원하고 활동하려고 보면 회원번호가 없대요.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유스킨 사업 안 하고 되게 웃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상해가지고 내가 제천에서 내 발로 제천 유스킨 사무실을 찾아서 갑니다. 갔던 데가 제 스폰서인 현진우 씨라고 있습니다. 제가 조익철 사장님 직계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3대로 출발했습니다. 사무실에 딱 가니까 두 분이 앉아가지고 유스킨을 사업한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보가 어떻게 되나니까 남자 사장님이 제장 스폰서고 그 밑에 여자 사장님 하나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내보고 어디로 등록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여자 사장님 밑으로 등록한다고 그랬어요. 왜? 화장품 이축이니까. 데모는 내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사장님이 유리하겠더라고요. 사장님 제 스폰서 하세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대구 있을 때부터, 내가 병원에 있을 때부터 유스킨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사무실 무릎무릎 찾아가고 사람들한테 이제 유스킨 얘기를 하니까 뭐 갖다 달라 하길래 나는 등록 안 하고 그냥 그분 사무실에 가서 제품 좀 빌려주세요. 회원 가격으로 좀 주실 수 있어요? 받아갖고 소매 마진 받아서 팔고 쭉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스킨을, 나는 이미 네트워크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나를 농담 같게 얘기하면서도 진실성이 없어 보였나 봐요. 제가 농담을 굉장히 잘해요. 농담을 진담처럼 합니다. 진담을 농담처럼 하고. 우리 사업자들은 그 제 파트너들 웬만하면 다 아는데요, 그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한번 갔는데 이성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두 분 놔두고 이렇게 미팅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리를 약간 절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분이 뭐냐고 물었나 봐요. 아, 이거 보험하시는 분인데 유스킨 뭐 소매 마진 받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선혜 사장님이 저 사람 유스킨 시켜라 그랬다는데 내 스폰서 되는 사람은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자꾸 회원 가입하라 그러길래, 아니, 내가 때가 되면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스킨 회원 등록해갖고 열심히 일할 때 다 롤업 됩니다. 아깝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때문에 네트워크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체하게 눈을 뜹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만 먹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약만 먹으면 병이 낫는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영양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좋은 거는 사람 몸이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는 그 치유력을 높여주는 게 최고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이 책 혹시 기억나시는 분? 기억 안 나세요? 요게 요걸로 바뀐 겁니다. 안에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파트 4. 이 책 갖고 계시죠, 다들? 제가 만드는 거잖아요. 아, 정말 모르셨어요? 아, 파마넥스가 한국에 오픈을 했는데 가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자료 받고 인터넷 자료 뒤지고 내가 알고 있던 거 책에서 다 뒤져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프로덕트 가이드를. 그래서 여러분들 혜택 많이 보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록 리조트에서 처음으로 파마넥스 각성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옵니다. 사업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낸 책이 이 책입니다. 파마 제품의 응용책.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좀 시건방지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스킨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 맞나요? 자, 이 파마넥스 제품 응용책은요, 제가 악천 프로덕트 가이드 책하고 같이
거의 2년에서 3년이 걸렸습니다. 나도 미쳤지. 차라리 네트워크 사업을 그때 했더라면 더 빨리 성장했을 텐데 이 무슨 지랄하고 이 책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랬는지. 이게 너무 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 파트너들한테는 이 책 그냥 보고 이 책에 없는 내용만 저한테 전화하라고 합니다. 없는 내용만. 그럼 제가 서적을 찾아서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든 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참 잘한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쉽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마넥스 사업하실 때요, 제발하고 여러분 박사처럼 하지 마시고 의사처럼 하지 마세요. 제 하나로 족하더라고요. 진짜 제 하나로 족. 그냥 이거 펴놓고 이런 전문가가 써놓은 건데 여기에는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고 이거 먹는 게 낫다. 그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이지 이 제품을 설명하고 의사처럼 처방 내리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제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제가 병원에서 2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친구놈들이 거의 몇 명 찾아와 주지 않더라고요. 서울서 레코드샵 할 적에는요, 친구들이 올라와서 야 5,000원만 빌려줘, 10,000원만 빌려줘, 밥 사줘, 다 사줬어요. 그러니까 레코드샵에 친구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진짜 좋은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교통사고가 나고 병원에서 2년 생활하면서 퇴원할 중 친구 한 놈이 찾아왔더라고요. 야, 용상아, 너 밖에 나가서 뭐 할 건데? 나 이거 지금 병원에 있으면서 네트워크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내가 이런 걸 한번 밖에 나가서 반드시 한번 해볼 거야. 그 소리 한 채밖에 없어요. 그 소리 한 채밖에 없어요. 그 친구한테 네트워크 사업을 같이 하자 소리도 한 적도 없고,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으니 밖에 나면 나 그거 할게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놈이 친구들한테 전화 다 돌린 거야. 야, 용사에 나오면 분명히 피라미드 얘기할 거야. 너 전화도 받지 마라. 다 돌린 거예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분 아세요?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좋을 때 기뻐해주고 이런 친구인 줄 알았더니 이익을 찾아가지고 자기한테 요만큼 도움이 있을 때는 옆에서 붙어 있었는데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다 떠나는 거 있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세상이 이렇게 참 너무나 많은 이게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진정한 친구 3명 얻으면 인생 성공했다고 하는 게 이래서 그렇구나 느낍니다. 근데 저는 뉴스킨 하면서는요, 수많은 친구들을 얻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사회에서는 이익을 갖고 따지고 요놈이 내한테 이익이 될까, 요놈을 내가 친하게 친하는 무슨 뭔가가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을 내가 잘못 살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들이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자기네들한테 베풀 수 있을 때는 옆에 붙어 있다가 내가 자기네들한테 손 벌릴 정도 되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근데 단 한 명 남았어요. 사회에서 만난 친구. 나는 별로 그 친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깊게 나눴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야 친구야, 네가 하는 게 화장품이라며 오늘부터 우리 집사로 화장품 이걸로 다 바꿀게. 내가 아니야 안 팔아줘도 돼. 나 이거 파는 장사 아니라 괜찮아 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 친구가 하면 당연히 친구 걸 팔아줘야지. 그게 피라미드가 됐든 다단계가 됐든 자기는 신경 안 쓴대요. 친구가 하니까 팔아주는 거래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뉴스킨 사업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제 나이가 45, 영원히 45이니까 그 친구는 정년퇴직하고 삶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는요 아낌없이 줍니다. 걔 애 대학 등록금 없을 때 제가 우리 집 사람 알면 안 돼요. 제가 그 친구 아들 등록금을 다 내주고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네. 근데 내가 뉴스킨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을 적에 제일 처음 전화했던 그놈 있죠.
그 나쁜 새끼. 그놈이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야, 잘 지내냐? 너 잘 나간다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피라미드 하다 쫄딱 망했다. 야, 나 지금 밥도 못 먹으니까 너 점심 한 끼 살래? 근데 점심 사준대요. 오케이, 그럼 내가 예약할게. 그때 예약하래요. 한정식 요정 같은 데 있잖아요. 제일 비싼 집. 예약을 딱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술 원래 못 먹어요.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술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요. 다 따라놓고 점심 한 끼 먹고 70만 원 카드 쫙 긋고 갔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잘 나갔네. 아니, 나 피라미드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내한테 점심 얻어먹지, 이 친구야. 그리고 이 친구는 그때 월급이 한 150만 원이었다 하더라고요. 월급이. 그리고 이 친구가 70만 원 카드 긁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가슴이 아픈 거죠. 월급쟁이가 반을 카드로 긁었으니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못할 짓이더라고요. 딱 2명한테 그래봤어요. 그러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못하겠고, 다음 전화 오면은 그냥 가볍게 커피 한잔 하자, 차 한잔 하자. 그리고 사업 뉴스킨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왜? 로니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사람만 리크루팅 하랬잖아요. 그 친구가 또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 힘들어지고 또 배신하지 않을까요? 한번 배신한 인간들은요, 또 배신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친구 때문에 저는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는 걸 맛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서 집사람과 같이 서울에, 옛날에 서울 살았던 데도 한번 보고, 백화점, 아이쇼핑, 대한민국에만 있는 눈으로 하는 쇼핑 있죠? 갔습니다. 딱 갔는데 진짜 마네킹 입고 있는 이 옷이 이뻐요. 97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진짜 이쁜데 집사람에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가격표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가격표 딱 보고 하는 소리가 딱 와서, 아, 천이 마음에 안 들어. 그때 백화점에서 그게 한 벌에 70만 원인가 8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했는데 내가 진짜 집사람한테 저것도 하나 사줄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뉴스킨을 해서 성공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게 해주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 이때는 진짜요. 제가 병원 딱 퇴원하니까 마이너스 2억이더라고요. 대단한 게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다 빌려서 갖다 댔어요. 진짜 나는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할 일이야. 근데 집사람은요, 진짜 뉴스킨 사업하면 진짜 잘할 사람이에요. 친구들 있잖아요.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면 친구들 다 믿어요. 그런데 뉴스킨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친구들한테 뉴스킨 얘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자기가 뉴스킨 한다고 얘기하면은 쓰던 화장품 다 제껴놓고 한 세트씩 사줄 거래요. 그럼 그 친구한테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그 말도 맞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신은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친구가 독약을 쓰고 있는데 본인만 좋은 거 먹고, 맞잖아요. 아닌가요? 친구들한테 좋은 거 써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은 독약 쓰게 놔두고 자기는 좋은 거 쓰고. 집사람 나이가 벌써 56이 됐어요. 그랬는데 딱 나가잖아요. 자기 친구들하고 딱 비교하면요, 완전 애기 같아요. 그 친구들이 자꾸 너 뭐 쓰냐고 얘기하는데도요, 그냥 신랑이 하는 거 써. 끝. 야, 근데 요즘에 와서 좀 좋게 얘기해줘요. 집사람 나이가 56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일 손 놓고 집에서 소일거리로 뭐 하고 다른 거 부업 뭐 해요.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다. 뉴스킨 한번 해봐라. 이 소리 해요, 요즘에. 그것만 해도 장족의 발전 아닌가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저는 진짜 아픔을 갖고 아이쇼핑에 대한,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마음 놓고 살게 해주리라.
그래서 당장 삶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뉴스킨을 막바로 하려고 딱 봤더니 내가 돈도 없을 뿐더러 그때 당시에는 이상한 쪽으로 갔어요. 사업 괜찮으니까 네가 2000포인트를 해라. 요즘 2000포인트 쉬워요. 화장품 기초 24가지 가지고 2000포인트 하려고 해보세요. 7포인트, 10몇 포인트 그거 가지고 2000포인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석이인쇄라는 거 남의 돈을 빌려서 한번 해보고요. 바로 또 접었습니다. 안 돼가지고. 그래서 보험회사 잠깐 2년 동안 가서 일을 했고요. 당장 돈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보험회사에서 생리가 뭔가 하면은 대한민국 허가낸 유일한 금융피라미드. 좀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료 100만원 내잖아요. 70만원 사업비로 다 쓰고 30만원만 지불 준비 자금으로 저축을 해놓습니다. 고객이 낸 돈 70만원 자기네들끼리 다 쓰는 거예요. 완벽한 금융피라미드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 스폰서는 조규철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많은 건수를 올리고 수많은 보험 실적을 올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머슴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보험회사 지점장하고 한바탕하고 바로 그만둡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험회사 지점장하고 제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1년 안에 영월에 있는 쌍용 시멘트에서 90% 이상 자동차 보험을 내가 받아내면은 소장자리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쌍용이라는 그 양의 시멘트 회사에 15%도 안 내려갑니다. 1년 만에 내가 95%까지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소장자로 다 오고 그랬거든요. 소장자리 받으면 내가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유스킨 열심히 하려고 마음 놓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영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판 싸우고 그만뒀습니다. 그때부터 나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돈에 환장한 놈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 놈이 빚까지 지고 있으니까 그 속이 속이겠냐고요. 그래서 뉴스킨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제가 전 제품을 사서 써볼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제품 바디바를 갖고 시작합니다. 바디바요, 어디 가서든지 얘기해도 저는 바디바 팔으라면 팔 수 있어요. 하루에 제가 목표를 정합니다. 하루에 바디바 20장 팔지 않으면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집에 안 들어간다. 제 자신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나갔는데 3장 팔아, 3장. 그 다음 날 나가니까 자꾸 요령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필드에서 부딪혀 보니까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다 나오니까. 그래서 하루에 20장씩 파니까 그때 소매 마진 제가 한 5,000원 가까이 받던 것 같아요. 그럼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5,000원씩 20장 같으면 소매 마진 얼마요? 네? 10만원 아닌가요? 10만원에 일요일 빼고 25만원, 250만원. 그것만 갖고도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찍겠더라고요. 300만원 넘는 월급이 되죠. 그렇게 되면. 아닌가요?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당신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거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아닌가요? 너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요. 너니까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남의 이목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장 죽을 판인데 무슨 남의 이목이 뭐가 있습니까? 남의 이목을 걱정하는 사람들 아직 급박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뿐이죠.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해야 돼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뉴스킨을 알리러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쌍해서 사주더라고요. 그때도 머리가 허였거든요. 머리가 허연 사람이 비누를 빨아먹고 씹어먹으면서 팔로 댕겨 불쌍해서 사주고. 그래서 저는 딱 다 전화번호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합니다. 비누 잘 쓰고 계십니까? 잘 쓴다는 사람은요, 다 안 쓰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쓰면은 반드시
왜 이렇게 미끄덩거려? 거품 안 나? 향이 이상해? 그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잘 쓴다는 사람들은요, 안 쓰고 그냥 보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봉투에 돈을 넣어서 찾아갑니다. 비누 사용하지 않으면 돌려주십시오. 이유는 제가 원하는 것은 사장님 직접 사용해 보시고 그 평가를 해주는 건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냥 팔아주는 거 저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한 나의 자식과 같은 제품, 사랑스러운 제품 도로 가져가겠습니다. 돈 받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쓰면서 느낌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을 느끼게 해주고 거기서부터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콜도 그때 6개월 죽은 듯이 한번 해봤고요. 그 뒤로는 소개 나오는 사람 소개 찾아다니다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사 잘 한번 봐보세요. 가사를.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가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을 끝없이 불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날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운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주와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벌거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있는 것 아름다운 꽃인 수로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추면 그냥 하늘들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
유광석 씨의 노래 일어나라는 노래가 진짜 힘을 주더라고요. 이게 가사 내용이 여러분들 봐보세요. 매일매일 흔들리는 거 맞죠? 뜻없이 살다가 부처처럼, 그죠? 이렇게 썩어가는 거고, 그리고 내가 새로움이 없다는 것은 인정해버리면 있잖아요. 새로운 게 전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이 힘들 때, 정말로 사업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힘들 때, 사람한테 부대끼고 집에서 치이고 이럴 때 가장 힘이 나는 노래라 가지고 한동안 컬러링도 이걸로 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비도 넘고요. 그 다음에 집사람이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5년 동안 뉴스킨을 못하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째 딱 되니까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합니다. 이혼하자. 하는데 조건이 있다. 내가 유스킨을 5년 뒤에도 이렇게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5년 동안만 할 수 있게끔 잔소리 하지 말아달라. 5년 뒤에는 내가 반드시 이혼해 줄게. 각서 썼습니다. 5년 딱 되니까 월급이 많아지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5년 됐으니까 이제 이혼하자. 제가 못 벌었으면 그렇게 얘기 못 하겠죠. 이혼하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요즘도 식탁에서 간혹 그 얘기합니다. 내가 유스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도 하기 싫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원망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돈의 목숨을 얻던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돈이 목적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돈 벌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놀 줄도 모르니까. 그래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때 찾아낸 게 바로 이랬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떤 삶을 꿈꾸고 어떤 목표가 다시 생기고 어떤 꿈을 다시 꾸고. 그래서 이걸 쭉 정리하고 나니까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이유를 봤더니 나는 누구한테 바라는 것만 생긴 거야. 누구한테 이거 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거 해줬으면 이거 바라는 것만 많았지 내가 정작 상대방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줄지 하나도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 중에 이걸 정리시키고 났더니 고부간에 갈등이 없어졌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부모한테 시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정작 시부모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계신다면 이거 그대로 한번 작성해 주세요. 리크루팅 도구로 끝내줍니다. 특히 감성이 풍부한 여자분들 같이 웃기다. 자기가 쓴 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원망하는 삶의 뜻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가꾸고 내가 변화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주면 될 텐데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부모를 원망했나. 드디어 덫에서 벗어납니다. 덫에서 벗어나면서 내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요. 요즘에는 우리 노인네 두 분한테 꼬박꼬박 매달 150만 원씩 용돈이 그냥 갑니다. 자동이체가 되고요. 유스스펙 두 분 드시라고 매달 내려갑니다. 5남매 중에요. 전차만 주시긴 하고요. 제가 제일 후회스러운 게 찢고 뽑고 폭탄적인 발언을 하던 욕을 하던 형제관계 같이 했었어야 돼요. 지금 너무 갭이 많으니까 형제간들이 유스킨 사업을 못합니다. 나 역시도 힘들고. 그래서 형제간들이 참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형제간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거의 제가 경제적인 모든 걸 해드립니다. 내가 너무 많이 원망했었기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내가 유스킨 사업을 하면서 잘했던 것은 이거예요. 똑같은 행동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오늘 내일 상관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물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끊깁니다. 제가 콜드 할 때 어느 한 집을 찍으면요, 그 집에 내가 10번을 가든 20번을 가든 그 사람하고 내하고
진짜 유스킨 사업 안 하도 괜찮아요. 친구가 될 정도까지 갑니다. 결국은 내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거 하나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나와 한 번 가는 사람 영원히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 콜더 나갔다 안 되면 왜 안 됐을까? 왜 파트너하고 이렇게 관계가 틀어졌을까? 왜 스폰서하고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탓을 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럼 편합니다. 해결 방법이 나와요. 내 탓으로 안 돌리잖아요. 해결 방법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상대방이 변해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닌가요? 나의 스폰서는 자, 그래서 저는 꿈 넘어 꿈이라고 이게 지금 제가 구입한 건물입니다. 5층짜리. 이 5층에 지금 뉴스킨 센터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건물 전체로 나중에 전체 원주의 유스킨 사업자들을 다 채울 겁니다. 건물이 이쁜가요? 네. 이쁜 걸 골라서 샀어요. 이거는 제가 산 거 아니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가는데 저도 해외여행은 뭐 전 세계 한번 가볼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은 며느리하고 같이 이 차를 타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번 진짜 이 잡듯이 한번 다 뒤져보고 싶어요. 이 차를 타고. 그래서 손주도 안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빨리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제가 그룹장으로 있는 썬그룹입니다. 우리 썬그룹은 이걸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밝은 미래와 세계적인 그룹과 새로운 세상,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게 저희 썬그룹의 목표들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인신매매를 완성할 때까지 유스킨 사업을 계속 할 겁니다. 인신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축구 선수가 꿈이었잖아요. 가난한 애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제가 매니지먼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축구 학교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이 대학교를 가든 프로로 가든 여러분들 프로 운동선수들 인신매매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프로 선수들 다 인신매매 아닌가요? 사람 사고 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신매매라고 붙인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 이성엽이도 자기가 요미료 있을 적에 마음 놓고 어디 못 가요. 구단에서 팔아야 가요. 그게 인신매매예요. 프로 선수들은 완벽한 인신매매입니다. 물론 몸은 자유롭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웃자고 인신매매라고 써놨는데 정말 힘든 애들 데려다가 성장시켜서 에이전시를 제가 하고 거기서 받은 돈을 갖고 새로운 애들 또. 그러니까 제가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뉴스킨은 끝까지 할 겁니다. 얘 누군지 아세요? 닮았어요? 얘를 장가를 보내가지고 이제 같이 갑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자,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제 살아온 삶을 얘기하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내가 유스킨 하기 전의 삶과 유스킨 하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달아나는 거예요. 돈에 얽매여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다면 지금은 뭐예요? 내 삶을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명품을 좀 사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 사니까 재미없대요. 왜? 이랬더니 명품은 내가 사고 싶고 이게 돈을 모아서 샀을 때 값어치가 있는데 아무 때나 살 수 있으니까 값어치가 없대요. 얄밉죠?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막 열심히 해서 갖고 뭐 이런 게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집사람이 뒤에서 내조를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놈 때문입니다. 요놈한테는 내가 어려웠던 삶 안 물려주고 싶거든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지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한테 없이 빵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지금 빵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건물 1층에 이제 원래 중반쯤에 걔가 이제 빵을 하나 하면은 우리 식구들도 공짜로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노래 아시면은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너에게 나의 꿈 들려주네. 우리의 나무집을 둘이서 짓는다. 눈이 온 세상을 깨끗이 펴두며 작은 물 키워놓고 사랑을 하리라. 내가 시간 관계상 좋아하는 별들이 빨빨이 한 시간 조금 넘도록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더 멋진 강의 약속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